용산구민 여러분,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활동이 끝났습니다. 13분의 용산구의원 의정활동을 묻고 듣는 방송 전지적 주민 시점 제9대 용산구 의정활동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희정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함대건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의원님 선거 출마 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선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효로일동, 원효로이동, 용문동 출신 용산구 나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반기를 벌써 끝내셨는데요. 전반기 활동에서 아쉬운 점이 없으셨는지요? 전반기 활동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용산구에서는 12구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나 구청의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구민 모두 좀 마음 아픈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 구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이런 부분들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럼에도 그 구민이나 또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전공도 사회복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에 대해서 좀 더 활동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전반기는 이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복지에 대한 이해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실현하려고 했는데 사실 용산이 그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복지 시설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어려움이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의 인력은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그런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많은 그 개선 방안들을 주문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의회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 기초지자체 단위에 있는 복지재단들이 이 역할의 정체성에 좀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서울시에 있는 기초단체 복지재단이 한 20몇 곳 정도 될 텐데 거의 대부분 있을 텐데 다들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인력은 뭐 7명, 8명인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나눔을 해야 될지 모금을 해야 할지 연구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관내에 있는 단체들, 그 시설들이나 단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편차가 크고 예산 차이도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들 애로사항들로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인력을 좀 확 늘려서라도 필요하다면 좀 복지재단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초선이신데 첫 의정활동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만큼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노력들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더 다가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저와 같은 이런 다른 구의 청년 의원들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회는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의원들 간의 이해를 구하고 이러는 정치적인 활동들도 필요한데 그런 활동들에 청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막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조하는 그런 모임들도 좀 네, 있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 서울시 전체에서 30대 젊은 청년 의원들이 꽤 많으시죠?
저희 30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대 중반까지 하면 정당법상 이제 저희 민주당의 당규상 45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60명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의원님 의정 활동 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베스트와 워스트를 좀 한 가지씩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을 위한 좀 질병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요. 그 조례를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제 예방 접종 지원에 대한 조례고요. 네. 뭐 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일해와 대상포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구해서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사실 비싸서 맞고 싶어도 잘 못 맞거든요. 그래서 맞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이게 바로 다 모든 국민들께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좀 하기로 했는데요. 네. 올해는 75세 이상, 내년은 70세 이상, 후년은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대상포진이 사실 네. 이 유아기에 이제 수두 2차 네네. 예방 접종을 하면 대상포진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은 이게 의무 예방 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이 조례에 또 그 부분을 삽입하려고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 용역 의무 예방 접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결과가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 내년쯤엔 아마 제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대상포진이란 네. 질병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스트 케이스는 없으신가 봐요. 워스트보다는 네. 제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또 내용 중에 아까 있던 백일의 부분이 참 애정이 많은데요. 네. 네. 이게 보통 주 양육자에 의해서 이제 영아에게 전염이 돼요. 근데 이게 네네. 감기와 증상이 거의 비슷한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로 인해서 내 아이가 전염돼서 죽을 수 있다 이런 그렇군요. 질병인데 네. 용산 자체에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기관이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할 때 한 6군데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별로 해서 거의 이제 한 군데씩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게 참 비용은 한 55,000원 뭐 이 정도 선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주 양육자 2분 다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조례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대근 의원님, 저희 잠깐 쉬는 시간으로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선곡을 부탁드렸더니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되기 위해를 선곡해 주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이 노래에 있는 가사 중에 네. 그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네. 네. 용산을 잘 지키겠습니다. 네. 국민분들께서 아무 걱정도 안 하시게끔 한번 네, 너무 기대를 과했나요?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이 선정하신 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되기 위해를 선곡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유쾌한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 들으면서 모두 다 유쾌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지금 여러분은 마을라디오 용산 FM 전지적 주민 시점 용산구 의정활동을 보고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만들고 또 진행하는 과정이시겠지만 2년이 되어가는 중간 지점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작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셨던 공약 중에서 키움센터를 피워보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었어요. 현재 용산구에 키움센터가 9개나 됩니다. 그래서 키움센터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나 만족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없으실 텐데 혹시 조사한 활용도나 어떤 상황인지 노력하신 만큼 확대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확대가 이제 제가 처음 공약했을 때가 7개소였고요. 네. 지금이 9개소니까 2개소가 늘었네요. 다 최근에 이제 개소가 되긴 했는데요. 3단계 그 키움센터가 있어서 이제 뭐 광역형 그리고 거점형 그다음에 이제 지역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다 지역형만 있어요. 네. 지금 그 작년에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수립할 때 부서에 이제 우리도 거점형이나 광역형이 좀 들어올 수 있게 서울시와 논의를 해달라 이런 주문은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키움센터를 크게 더 확충하는 거에는 미온적이에요. 키움센터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네. 지금 키움 그 키즈 카페 서울형 키즈 카페를 네. 좀 확대하는 걸로 정책을 전환한 상황이라 이게 정책에 좀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키움센터가 키즈 카페로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정책인 건가요? 다른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름들이 자꾸 많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하실 때 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상황에서 현재 노인 파산이나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약 60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해요. 상황은 이런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저희 주민 중에 노인의 분포가 가장 많은 용산구에 있다 보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용산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 지금 건축 계획을 지금 수립을 거의 끝내고 있고 아마 곧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용산구 시니어 클럽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60대와 아마 70대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사업장이나 아니면 뭐 카페형 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공간을 지금 원효로 꿈나무 종합타운 이별관 자리에다가 신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엔 아마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다 기억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반기 2024년 용산구 의회보를 보다 보니까 함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청원하셨고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조례안은 이제 구민 중에 한 분께서 청원을 해주셔서 우리 백준석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 대표원이 대표로 이제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보호 증진 그리고 경비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면 법률 지원, 심리적 상담 지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 근무하시는 여건들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입주자하고 이런 다 같이 이제 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이렇게 진행하는 조례입니다.
네, 꼭 필요한 제도였는데 만들었고 또 통과가 됐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까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더 빡센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휴식 시간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백준성 위원님한테도 여쭤봤었어요. 혹시 일정이 없는 날이나 휴일에는 지역에서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계신지요? 보통 주민분들 뵈러 가거나요. 일요일에는 제가 그 오전에 남정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를 합니다. 조기 축구 네. 멤버이시군요. 네. 네. 맞아요. 체력이 있으셔야지 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니까 반드시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사실은 박물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혹시 함 의원님은 여기를 꼭 강추하고 싶다 할 만한 그런 히든 플레이스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용문시장을 추천을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용문시장이요? 같습니다. 네. 그 상점은 한 100 몇십 곳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앞에 지금 그 소소한 아지트라고 그 또 그 앞 골목 상권도 지금 활성화하는 부분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도 굉장히 많고요. 올해 이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용금맥 축제도 있고 해서 네. 용문시장으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거기 떡볶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주민들의 썰을 좀 여쭈려고 해요. 혹시 주민들 민원은 많이 들으시는지요? 혹시 들으셨다면 기억 남은 민원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생각보다 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이 버스 노선이 0017번 버스 노선이 조정이 좀 되면서 그 출발지가 좀 다르게 되면서 용문동에 계신 분들의 첫 차 출근 시간이 10분, 15분 딜레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 버스가 준공영제라 한 노선을 변경시키면 다른 노선도 변경시켜야 되고 그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그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 변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의 민원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서와 이제 부서에서 서울시를 5번이나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요즘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잘 된 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된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쓰이셨었나 봐요. 네. 조례 발표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전반기에 조례했던 것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좀 많이 메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대한 조례를 좀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사업인데 정다운 이웃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굉장히 캠페인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그 고독사나 위험 위기가 있는 것들에 대한 징후 10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네. 평소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이 조례를 통해서 됐거든요. 네, 되게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가 그 발굴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네. 좀 베네핏을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참여도가 높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네. 그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분들 외에 일반 시민이나 그런 분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 작게라도 뭐 상품권 이런 거 네. 일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좀 네. 드리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좀 핫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네. 네. 또 제가 대표 발의했었고 네.
경계성지능인이 실제 인구의 거의 한 15% 정도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75 이상, 네. 그다음에 99 이하 예, 이 중간에 끼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빨리 교육을 받으면 좀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법적으로 사각지대였어서 이런 조례를 좀 발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었는데 네. 아이가 저도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한 1살, 2살 이럴 때 처음 저도 이제 부모가 처음이라 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부모들께서 본인 아이의 발달 장애를 거부하고 네. 내지는 뭐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 실제 검사를 이제 단계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적인 검사 비용도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지원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발달장애 학부모가 되신 분들끼리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드는 것까지 해가지고 조례를 좀 만들었었고요. 보호관찰 대상자 조례도 있는데요. 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인데 이 조례는 범죄를 저지르시고 수감하셨다가 지역사회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사회정착을 지원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피해자 분들을 위한 조례는 이미 있었고 소나무센터에서 이제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범죄자이시기는 하지만 그 형을 마치셔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이분들이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범률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법무부 산하의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그 권역별로 센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그 센터에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그 사회 복귀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랬을 경우에 재범률이 한 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조례 발의했었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그리고 이제까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반기도 이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도원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임대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보행 환경이 굉장히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 년째 요구하고 계신데 이게 SH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지이다 보니까 구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SH하고 좀 업무 협의를 해서 이 보행 환경 개선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디테일하게 가면 조금 많긴 한데요. 네. 일단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곳들에 계신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환경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들에 좀 많이 에너지를 쓰고 싶고요. 그리고 공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해 동안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민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열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셔서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서 저는 듣는 내내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오래간만에 방송에 출연하셔서 의정활동 그런 뭐 또 하셨던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거에 사실 좀 어려움은 많은 것 같아요. 기초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용산 FM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SNS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오프라인으로도 홍보 활동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청취의 날을 좀 공식적으로 정해서 네. 지역에서 한번 파라솔 펴놓고 민원 듣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용산 FM에 나오니까 아이디어가 샘솟네요. 네,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거는 약간 사심 방송으로 마을 방송국 용산 FM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을 미디어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정책의 연속성이 이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회도 그랬고 이 마을 방송도 그렇고 네, 시의 정책이 바뀐다고 이렇게 지역에 너무 많은 여파가 오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검토를 사실 했었는데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해 주신다니까 좀 더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함대건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용산구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방송국 용산 FM에서 의욕적으로 구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함대건 구의원을 모시고 마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렇듯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주민 여러분 어떻게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용산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구의원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오늘 함대건 구의원과 함께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전지적 주민 시점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나와주신 함대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취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